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역사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우리 역사의 재원쌤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김재현 강사님 오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때는 요리를 직접 하셨나요? 네. 저는 원래 제가 합니다. 이게 사실은 얼마 전에도 성균관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작년 그 작년하고 그 전해의 경우는 네. 뭐 며느라기나 아니면 뭐 82년생 김지영 이렇게 하면 설 연휴 네네. 때 남자들은 다 누워 있고 여자들은 계속 이제 부엌에 있고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그 성균관에 계신 분들이 이러다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아하, 네. 그래서 전 부치지 마라. 그때 근본 없는 집안 그죠. 이상딸이 그런 집안이 더 이루어진다.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기자분이 짓궂게 질문한 거예요. 아니 그럼 왜 이제 얘기해요? 지금까지 허를 부러지게 전 부쳤는데 퇴계 선생은 이렇게 그 기름 있는 거 제사상에 올리지 말라고 뭐 유언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인제는 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이제 갑자기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얘기하기가 좀 그랬다. 근데 지금 얘기 안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했다. 제 생각엔 그분이 전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맛있는 전이 들어오는 걸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지만 이제는 좀 전체적인 인식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건 고칠 때가 늦어도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뭔가 오해하시는 게 전통이라는 거는 원래 변하는 거예요. 사회적 어떤 그런 인식에 맞게끔. 그 조선시대 때 그렇게 했었던 거는 조선시대 때는 그게 가장 알맞은 거였기 때문에 했었던 거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저희는 식민지도 거치고 여러 가지 이제 풍파를 거쳐가면서 가부장제가 굉장히 공고화되고 이런 또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조금 극복되어 나가는 과정이라 변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꼭 조선시대 때 거를 그대로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난 고려시대 스타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꼭 과거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저희 뭐 과거는 지금, 필요 없고 네네. 조선 고려 다 필요 없고 전통이고 뭐고 없다. 주장하시는 오히려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래서라는 거죠. 뭔가 역사를- 고정화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도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전통과 역사를 부정하시는 우리 역사의 역사의 재원쌤과 재원쌤.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명절이 되니까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 친척들이 만나서 좋기는 한데 항상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수능 이후에 하는 명절이 이제 사실 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관심사는 사실 이것이 관심과 사랑이기도 해요. 우리 수능 봤다며 아이고. 어떻게 됐니? 아이고. 그런데 뭐 누구는 어디 갔다더라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사실 관심과 사랑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듣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그렇죠. 워낙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학 붙었니? 어디 붙었니? 몇 군데 붙었니?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작은 엄마, 고모, 이모들끼리 새로운 학습 방법도 얘기하고요. 어디가 좋더라? 영어 유치원이 좋더라? 어디 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어디 뭐 자사고, 특목고 이런 이야기, 정보 교육을 나누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육에 집착하게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이게 좋은 점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독실 씨가 인구 대비 천재가 너무 많은 국가가 많죠. 되기도 했지만 그렇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학생들이 너무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 가르치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쌤 말씀을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 갖고 있는 의미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뭐 보니까 뭐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어느 선생님 밑에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중요하죠. 저는 중요하죠.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무슨 교재도 없고 시험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퇴계 선생님 밑에 가서 수학을 한다. 어허. 그러면 퇴계 선생님한테 공부했다고 해서 나 승진시켜준 거 아니잖아요. 수학을 합니까? 네. 진짜. 네. 수학 합니까 그러면? 수학 능력 시험은 그 수학 매스매틱스죠. 네. 그게 어떤 의미였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삶을 보는 거가 중요한 걸까요? 그 공부는 뭘까? 네. 조선시대 때 하는 네. 공부 네, 문화생으로 들어가.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어느 선생님 학파 밑에 엄청 중요한 엄청 그게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죠. 저희가 생각하는 붕당 저희가 네. 그때 네. 공부했었던 그 붕당 그것도 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요. 서원이 있고 그렇죠. 그 서원에 들어가고. 네, 네. 원래는 이제 국가기관이었었던 이 향교에서 가르치던 게 조선 중기 이후가 되면은 서원 중심으로 변해가면서 서원이 메인 교육 시스템이 되니까 사실 사립학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가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불안하잖아요. 네. 국가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사립학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사립학교 출신들이
공직에 다 나온 거예요 이제. 아 그런 데서 공부를 해야지만 과거를 잘 볼 수 있어요? 꼭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변화가 돼버린 거죠. 왜냐면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교육이 잘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원쌤 밑에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출제자가 된 거야. 그래서 난 재원쌤한테 배운 대로 시제를 내는 거야. 예전에 그 미대 입시 같은 경우가 어떤 선생님에 따라서 그 느낌 있잖아요. 그 홍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워낙 유명했었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서 원하는 맞춤형으로 교육을 받는다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철학이나 뭐 하여튼 글짓기잖아요. 네, 그렇죠. 과거 다 시험 논술입니다. 논술. 논술인데 논술이죠. 논술인데 그거 논술을 맞고 틀리고를 결정하는 게 이제 시험관이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건데 그렇죠.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저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역사는 의미 없고 네. 전통은 필요 필요 없다.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 딱 냈어요. 네. 그랬더니 재원쌤 밑에 배운 학생이 그 답을 썼어. 아이고 장원급제일세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겁니다. 학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위험한 왜냐면,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 서원의 원래 기본 그 어떤 가치라고 하는 건 국가 시스템에 매몰되지 않고 지금 고고하게. 조선의 시스템에 매몰된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이 학문의 어떤 진정한 의미들과 사서삼경을 이렇게 그 학파의 선생님의 해석대로 그다음에 또 토론도 해가면서 뭐 이런 교육이지만 네. 막상 국가 시스템에서 유능한 인재를 뽑는 시스템은 과거제도 한호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실제로 조선이 그랬다면서요. 몇 네. 대에 걸쳐서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명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그 양반으로서의 지위도 박탈당하는 게 되다 보니 잔반이라고 부르죠. 잔반이요? 과거 그 가문에서 이제 과거 합격자가 나오지 않는 게 한 3, 4대가 걸쳐서 한 100년쯤 되면? 된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잔반이라고 부르죠. 밥 먹을 때 남는 잔반이요? 아니요. 죄송해요. 예. 잔잔바리 양반이라고 부르면 잔잔바리 양반. 아, 그 과거 시험에 통과를 못하면 집안이 패가망신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각 서원, 각 잘 나가는 서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 급제, 저기 나오네요. 네. 저런 거 이제 시험 치는 거잖아요. 네, 너무 과거의 바쁘겠다. 장면이죠. 네. 근데 이제 시간이나 볼까요? 갑자기 그런 게 궁금해요. 시간이요. 네, 꽤 왜? 오래 봅니다. 꽤 오래 앉아서 문제 되게 어렵던데. 한 문제. 그러니까 한 문제를 그게 막 되게 골치 아픈 문제잖아요. 논술이니까. 네, 아홉 논술이니까. 번 칩니다. 9번 과거. 근데 9번 시험 장원을 하는 9번. 사람도 있고. 아, 급제할 때까지요? 네네네네. 율곡 이 선생님 그 9번을 올 1등, 한 번에 패스. 올 1등 다 1등으로. 9번 장원한. 네네. 그런 천재들 얘기는. 근데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도 있어요. 뒤에 이제 현대식 빌딩도 있는데 이렇게 과거제를. 문제들 굉장히 멋있어요. 문제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제를 그 전에 암기를 되게 잘하신다고 네. 조선의 양반들이 네, 그럼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저 정도의 철학을 자기 말대로 썰을 풀 수 있으려면 그럼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건 네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젊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수능 만점을 받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저는 뭐 과외나 사교육은 하지 않았고 교과서 위주로 국영수 위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출제 범위는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서후경이 됐다든가 그렇다면 분위기가 있죠. 분위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당대 분위기들이 있죠. 그다음에 유행하는 학파 이런 거요? 최종 그걸 하는 결제자라고 네. 할까요? 네, 그걸 하시는 분은 국왕입니다. 국왕. 네 왕. 왕의 왕이 입맛. 하기 때문에 이 왕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성향. 성향들이나 이거 보이잖아요. 네. 보이죠. 그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왕의 스승. 왕을 가르쳤던. 네, 왕의 스승한테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시강원의 없고. 선생님. 네, 그런 분들. 그런 분위기들이 있죠. 근데 그 분위기를 익히려면 똑같습니다. 지금이랑. 과거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국왕의 스승님은 누구, 거기 학파는 누구지? 뭐 이런 거. 쪽집게. 네. 그다음에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게 어쩔 수 없을 없이.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문득 들었던 게 그래야지만 너무 고고하게 시대의 흐름이랑 떨어진 그렇죠. 그런 학문을 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렇다면 이때 필요한 인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문화와 시대에 맞는 인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네. 지금 교육하고는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의 모습이었다면 네.
이렇게 좀 지금과 같은 의미의 교육으로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있었다고 네. 근대화됐다고 해야 네. 될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저게 없어지는 순간이죠. 과거 제도가 없어지는 순간. 왜요? 미래로 가는 거군요. 과거 제도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식민지로 들어가는 걸까요? 그 직전이었죠. 이제 식민지 직전이 갑오개혁 때 이제 네. 과거 제도가 없어지는데 없어져요. 아 갑오개혁 때 없어져가지고 이제 과거 제도가 없어지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생겨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국에서는 학력이 되는 겁니다. 학력?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아 이게 뿌리가 깊다. 그러네. 근데 학벌이 여기서부터 벌써 시작한. 근데 학교가 당시에 뭐 이렇게 많지 있었어요? 않았을까요? 사실 이 시기까지, 그러니까 갑오개혁부터 식민지가 되기 직전까지의 시기에는 네. 거의 대부분의 근대교육기관에서는 외국어를 가르칩니다. 외국어 중심. 지난 시간에 네, 했었죠. 벌써 네. 다 까먹으셨나요? 아니 근데 아니에요. 그러다가 지냈는데. 바로 네네. 그냥 사그라들었다고 들었던 것 그게 같아요. 이제 식민지가 되는 순간에 조금 변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식민지가 되면 식민지에서는 교육을 하는 목표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이 전에는 훌륭한 성리학. 인재를 뽑는 거잖아요. 성리학적 어떤 사고, 그다음에 왜 성리학을 해야 되냐면 성리학을 통해서 국가를 경영할 어떻게 경영하고 운영할 그러네요. 것인가에 대한 거였다면 이제 교육은 그게 아니죠. 한국 신민을 그렇죠. 키워내는 게 되는군요. 충실한 제국의 식민지 신민으로서, 참. 그냥 신민도 아니고 식민지 이등 신민으로서 신민으로서 어떻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규정한 게 제1차 교육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교육령. 납득이 안 되는데 국가를 경영할 인재를 키우는 건 교육이지만 네. 식민지 시민을 키우는데 교육이 필요해요? 그럼요. 세뇌 같은 느낌도 그럼요, 좀 들고. 당연히. 그럼 뭐 이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나 싶기도 한데 일본어를 배워야 되고요. 아하. 국어가 이제 일본어가 그러니까 일본어를 학교 가서 배워야 되고 네, 일본어를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덴노의 가문도 외우고 뭐 그렇죠. 역사도 외우고 국사는 네, 일본이 네. 국사니까요. 일본사. 그 당시에는 이제 어쨌든 그 일본의 역사를 배워야 되니까 네. 우리가 식민지니까 물론 한국어도 배웁니다. 한자랑 묶여 가지고 이렇게 한자 급 네. 한글 급 한문 이렇게 해 가지고 네. 배우기는 배웁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다음에 교육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근대 교육 시스템으로 들어가는데 네. 문제는 식민지 조선인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예요. 대한. 그 사상 같은 네. 것들이요. 근데 그게 사상도 사상이지만 기본적으로 부르는 학교 이름에서부터 그게 좀 드러납니다. 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안 날 겁니다. 아, 예, 예. 보통 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통 학교. 맞아요. 들어봤어요. 네. 무슨 보통 보통 학교. 학교? 네. 그 보통 학교 시스템이 이때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보통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이? 저는 보통 학교가 이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게 보통 다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학교. 저는 국민학교 나왔는데 그 전에 보통 학교라고 불렀다 뭐 이 정도. 원래 교육의 시스템은 단계가 있습니다.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렇죠. 그게 네. 딱 좋네요.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보통 학교는 그 다음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배우면 돼. 아 많이 안 가르친다. 네, 너네는 보통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너네는 그 상위층은 네. 안 돼. 네, 그러면 딱 말 잘 듣고 그냥 숙련된 기술자를 그러니까 매뉴얼을 읽고 그렇죠. 그러니까 듣고서 따를 정도까지만 하고 거의 더 대부분. 배우면 곤란한 거죠. 대부분이 시키는 이제 대로 실업 시키니까. 교육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학교 그 다음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보통 학교를 졸업하면 그 다음 할 수 있는 학교 없다면서요. 고등 보통 학교죠. 고등 보통 학교. 네, 네, 갑자기 굉장히 굴욕적인데요. 네, 굉장히 느낌이? 굴욕적인 수업 시스템이었어요. 중요한 건 일본도 그러했나요? 아니면 일본은 아니죠. 아니었나요? 그러면 소학교, 중학교, 일본은 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교 시스템이고 네네네. 우리나라에 있는 교육 시스템은 일제가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근데 이제 문제는 수업 연한입니다. 수업 네. 연수. 그치 몇 보통 학교를 학년까지냐? 한 18년 한다고 하면은 뭐 네. 오래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일본 같은 경우는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시스템이요. 대학교 네. 전에 이제 예비 학교가 따로 있는 네. 그런 시스템. 지금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초, 중, 고, 네. 고가 예비 학교의 형식이라면 그다음 대학교로 거기도 가는. 한 12년 정도. 거기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6년, 5년, 중학교가 5년, 그다음에 네. 예비 학교가 한 2년,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로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네. 이때 1차 교육령 시기의 조선은 보통 학교 4년, 고등보통 학교 4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8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취업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혹시 9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졸업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중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만이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중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학교. 네. 소학교죠. 초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취업 루트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네. 특히 공무원은. 아, 그렇죠. 그거는 이 시기에 조선은 뭔가 산업적인 무엇인가가 발전을 이제 막 하고 있는 그것도 식민지적 상태에서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성공에 여전히 네. 사회적 성공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총독부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 친일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가장 안정적이잖아요. 일단 시스템 안으로. 월급이 따박따박 나온 데가 거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기 위해선 정규교육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네. 조선에 있는 교육기관은 정규교육기관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일본으로 그래서 가요? 일본으로 이렇게 유학을 간 건가요? 유학을 가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적이라도 나와야 아, 저기라도 나와야. 어떤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걸로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들이 조금씩 옮겨가는 거죠. 왜냐면 근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사립학교를 엄청 탄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애매하지 않겠어요? 저기 나와도 그렇죠. 뭔가 이렇게 사회적 성공 엄청난 거는 아니야. 근데 저기 그나마 나와야 뭔가 그래도 근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제 계량서당이라고 계량서당이요? 예전에 있었던 서당을 네. 그대로 갖다 쓰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신식교육을. 교육하는 거는 신식교육들을 이제 하는 게 계량서당 같은 것들이 접목을 좀 해가지고.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걸 나온다고 해봤자 국가에서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네. 인정을 안 안 해주면 해주죠. 의미가 없잖아요. 많이 알지만 어쨌든 그 자격을 통과 못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지만 거기 가서 근대 교육이라는 걸 그나마 받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경쟁을 합니다. 계량서당과 보통학교가. 네. 어허, 네,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계량서당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꼭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학비나 이런 것들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항적인 측면이 조금 있어요. 그럴 수밖에 네. 없겠죠. 식민교육기관에 내가 들어가서 공부하진 않겠다라고 하는. 근데 굉장히 무서운 게 3.1운동 이후에 학제가 개편이 되면서 계량서당 완전히 몰락합니다. 그게 일종의 이제 문화 통치를 시작하면서 그렇죠. 네. 수업 연한을 똑같이 바꿔주거든요. 아, 보통학교 6년, 네. 고등보통학교 4년으로 네. 이걸 수업 연한을 바꿔줘요. 그러면 그 시스템이 이제 일본의 원래 그 일본의 시스템과 수업 연한이 같아진 거예요. 그러면 네. 학력 인정이 된 거죠. 아 돼요. 어. 학력 인정도. 네, 학력 인정이 이제 2차 교육령 때부터 학력 인정이 되는 걸로 변화는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리죠. 계속 그쵸. 몰리는 굳이 거예요. 이제 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네. 어. 근데 문제는 고등보통학교뿐만 아니라 보통학교도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들어가려면 입시가 엄청나죠. 일단 보통학교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보통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제 3면1교 정책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면 3개에 예,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면 지금 3개 요런. 하나. 네. 여기 이제 아이고, 지금 보통 교실보다 학교. 훨씬 촘촘하구만요. 그래서 이제 학교 증설 운동을 엄청나게 합니다. 조선인들이. 이제 그렇죠. 막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면 단위에서 자기 면으로 학교를 끌고 유치하려고. 오려고 아,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네, 엄청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30년대가 넘어가면은 1면 1교 정책으로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학교 정도는 그나마 조금 그래도 숫자들이 조금 늘어나긴 해요. 네. 근데 문제는 고등보통학교죠. 왜요? 훨씬 적겠군요. 고등보통학교는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1년에 뽑는 게 한 3-4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조선에서요, 전체에서? 네네네. 이 시기에요. 식민지 시기에 고등보통학교 나왔다 그러면 초초 엘리트입니다. 지금 서울대보다 적잖아요. 네. 지금. 조선인이 거기를 나왔다라고 하면 초초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뭐 조상님들 중에 혹시 나오신 분을 고등보통학교 나오셨다. 고보 출신이시다. 아, 찾아봐요. 네. 그러니까 족보 같은 거 따지지 말고 어차피 돈 주고 네네. 산 거니까 그거 따지지 말고 네, 뭐. 고등보통학교를 나왔는지 여부를 보면 초 엘리트입니다. 초 엘리트. 대한민국에 1년에 3,000명 정도밖에 못 가는 학교를 간 거니까. 거기에 경성고등보통학교를 나왔다. 그럼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네, 초 엘리트. 거의 뭐 과거로 따지자면 네. 급제한 수준인 거죠. 입시의 꽃이 중등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고등보통학교 가는 거거든요. 네. 고등보통학교 그러니까 일단 시험은 일본어예요. 예. 네. 조선어를 하고요.
일본어를 해야 돼요. 수학 문제도 일본어로 풀고. 근데 우리 그 암기 잘하는 우리 조상님들은 그거는 별거 아니었을 네. 겁니다. 어순도 똑같고. 근데 메인이 어디에서 결정이 나냐면 이 시기에는 영어에서 결정납니다. 왜냐면은 영어 시험을 일본어로 쳐야 돼요. 잠깐만. 네. 잠깐 잠깐만. 빨리 처리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게 처리하세요. 아니 한국말을 쓰는 한국 사람이 네. 일본어를 배워서 일본어로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일본 영어 선생님보다 조선인 학생들이 훨씬 더 영어를 잘했는데 못하는 것처럼 써줘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발음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우리가 더 잘한다 이걸 떠나서 발음의 한계도 있을 수밖에 없고. 저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그 정도로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머리가 좋으신. 엄청난 수재들이죠. 엄청난 수재들이고. 그런데 원래 과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육열 자체가 없지 않았던 선비의 나라였는데 이렇게 등용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좁아지다 보니까 경쟁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거죠. 굉장히.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등보통학교를 나와야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 아이고. 이게 몇 살, 나이 때 보세요. 지금 13, 14살 때부터 입시에 목말라서 이제 완전히 입시에 그냥 인생을 다 걸어버린 거죠. 이 시기 때부터. 입시도 입시인데 저는 아까 그냥 보통 학교 사진도 그렇고 지금 이 사진도 보고 느꼈었던 것이 헤어스타일. 저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학교 가기도 싫고 공부하기 싫다고 하는데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공부하고 싶고 학습하고 싶고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대학 가고 싶다 이런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이게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 없습니다. 약간 그런 열정도 느껴지고 해서 좀 짠하기도 했거든요. 저기 선생님 스타일 마음에 안 드네요. 네. 일본인이 네, 그쵸. 마음에 안 있을 확률이 좀 아니 뭐 꼭 일본이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교원이. 근데 저 칠판 봤어요. 네. 저게 뭔가 이 과학 수업인 것 같은데 추정컨대. 네, 산소네요. 네. 산소가 있으면 꺼진 촛불이 살아나는 것들이 첫 번째 써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야. 실험이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야, 저는 그냥 눈에 추정컨대 보이시는군요. 대충 그림 보고 이제 분위기 보고 얘기하는 거고 네, 이덕실 씨는 지금 요 사진을 보고 이게 산소를 촛불 꺼지는 실험하고 있다. 네, 네. 이거는 뭐 네. 근데 저기 실험을 써 있는 보면. 문자는 또 한국어가 아니고 진짜 대단한 이 사람들이네. 시기가 되면 실제 뭐 제가 식민지 시기를 이야기를 할 때 꾸준히 얘기했었던 것처럼 30년대, 20년대 이미 넘어가고 20년대 말, 29년이 넘어가면은 대공황이 오잖아요. 네, 그렇죠. 농촌 경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다음에 뭐 농촌 경제만 무너지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취업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치면 그러면 그럴수록 여기가 공무원이. 네, 당연히 네, 학력을 빠르게 취득해서 그걸 바탕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필요하게 된 그렇죠. 거죠. 안정적으로 그렇죠. 가야겠죠. 네. 네. 뭐 10대 1은 우습고요. 네. 중등 학교를 가는. 10대 1이라고요? 네. 뭐 많이 올라가는 데는 17대 1 막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미 거기 시험 보는 사람들 수준도 그쵸. 이미 높죠. 높은데 거기서 17대 1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뭐 서울대나 이런 데는 막 60대 1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아주 명문대라고 하는데 네. 경쟁률이 막 그렇게 막 숫자가 크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높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의대 같은 경우엔 지원을 하더라도 될 사람들만 지원하지. 그러니까 안 그런 경쟁률 사람은 자체가 막 그렇지 아주 않아요. 높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 엘리트들이 시험을 보는데도 그 정도면 굉장히 치열했을 것 같은데 뭐 과외를 붙인다든지 뭐 네. 학원에서 가르친다든지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때? 이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원. 이때 등장하는군요. 뭐 일제시대 때 학원이 있었어요? 학원이 등장하죠. 네. 학원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아. 학원 보내야죠. 보내야죠. 재수는 뭐 당연한 거고. 네. 네, 재수를 재수, 삼수 뭐 하더라도 가야 된다. 그럼요. 학원들이 이제 등장하고요. 과외도 당연히 등장을 하고요. 네. 이게 그렇게 되니까 교육이 뭐 사실 이런 얘기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라 네. 조금 씁쓸합니다만 학교의 교육이라는 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전인 교육 그다음에 뭐 어떤 네. 사람을 만드는 어떤 그런 사회 속에 어떤 인간을 만드는 그런 교육이 아니에요. 이 시기부터 이미. 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 학력을 따야 되는 것. 고학력이라는 걸 취득해야 되는 것. 그걸 통해서 빠르게 사회적 성공을 거둬야 하는 것. 이걸로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건 성공하기 위해서다. 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요. 네. 이때 식민지 조선에 대학이 몇 개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있긴 있었어요? 경성제국대학이 있었을 거고 네.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제국대학은? 제국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은 하나입니다. 그게 경성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 단 하나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 졸업한 최초 엘리트들은 3,000명은 다 가요? 아, 못 가죠. 그러니까 이제 경성제국대학에 그다음에 경성제국대학의 주 구성원은요. 일본인들입니다. 네, 일본인들입니다. 그럼 한국 사람 거기 못 들어가요? 거의 못 들어. 아니 이제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만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 거죠. 네.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제국대학이라고 하는 건 일본에도 몇 개 없어요. 아, 지금도 사실 일본의 좋은 대학들 우리가 뭐 와세다 대학도 네. 얘기하고 게이오 대학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개국 대학의 후신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는 네. 그 국립 대학들이 지금도 상위권 모든 대학을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경성제국대학을 간 조선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 대박 엘리트. 이제 뭐 아, 그럼 집안도 좋아야 돼요? 그럼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때 우리 재원 쌤이 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일본에서 이런 엘리트들조차도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학병 출신이라고 하시는 분들. 네. 이제 전문 대학자를 붙여주지 않고 이제 그 학교라고 전문 학교라고 붙여지는 데들은 있어요. 뭐 연희 전문 네. 학교, 네. 예. 뭐 보성 전문 학교. 네, 네. 근데 이건 대학은 아니에요. 아, 대학은 아니에요? 대학은 아닙니다. 네. 대학은 경성제국대학 하나뿐이지만 그래도 거기는 고등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인식만 있을 뿐이야. 약간 사립대학 같은 거네요. 사립대학만큼의 인식도 사실은 아니지만 없었지만. 그럼에도 고등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이미지들은 조금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학교 졸업자들은 고학력자인 건 분명합니다만 네. 대학 출신자들이라고 인정받지는 못해요. 네. 하지만 어쨌든 학병을 뽑을 때는 그분들도 이제 같이 대상이 되는 대상이 거니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깜짝 놀라는 거죠. 이렇게 엘리트 교육을 받고 사실 그분들은 특혜도 좀 많이 받았을 수 있고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엘리트 말하자면 그 식민지에서의 엘리트를 키워서 잘 운영을 하려고 했을 테니까 네.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아직까지도 네. 조선의 독립을 원하네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말씀. 그러면 일본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안 그렇죠. 그래도 머리가 좋은데 그래서 교육을 좀 통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배우게 하지 않으려고? 네. 그랬는데 막 사설학원까지 생겨서 초초 엘리트들이 막 네. 나오고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하고 맞아. 나중에 큰일 막 났는데요? 일본의 관료를 막 꿰차고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일본 입장에서. 조선이 네. 딜레마죠. 딜레마입니다. 네. 어쨌든 이 조선인들에게 황국 신민화 교육이라고 땡땡치고 네. 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다음 제국의 신민으로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네. 제대로 된 교육,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 된 교육,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제대로 된 교육이란 식민지 교육이겠죠. 그렇죠. 네. 네. 이걸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필요하고 거기에 졸업생들이 나와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시스템상 지금 그것도 자기네들이 헛발질을 한 거죠. 그렇죠. 만들어 놓은 시스템상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조선은 엘리트들이 양산이 되는 상황이 되는 돼버린 거예요. 상황으로 온 게 신문물 교육을 그렇게 네, 시켰으니까. 30년대가 된 거죠. 네. 그게 이제 문화 통치 이후의 이제 상황들이었는데 그게 말도 안 되게 뒤집히게 되는 게 이제 중일 전쟁 이후에 네. 이제 전시 체제로 들어가면서 그딴 거 신경 안 씁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네. 전쟁 중이니까라고 하면서 모든- 눌러버릴 수가 네. 있군요. 모든 건 전쟁을 위한 전쟁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 전에 만들어졌었던 그런 교육기관이나 교육 제도나 시스템들도 다 전쟁을 위한 어떤 하위 교육기관으로서 변화가 돼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게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일본이랑 똑같아지기는 해요. 일본과 교육 편제들도 똑같고 이름도 다 소학교. 이제 요즘에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들 하면 소학교. 나 소학교로 나왔어 뭐 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소학교 교육까지 소학교, 중학교 그 시스템은 들어오지만 네. 그 안에서의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완벽하게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동원 물자로서 의 어떤 교육 시스템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방을 맞았고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를
큰 변화 없이 끌고 나갔었던 거죠. 네. 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지만 좀 잘 매듭지으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재원 역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